안녕하세요. 이슈론자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며 유동성 공급을 활발히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자금 과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1929년에 일어났던 경제 대공황이 다시 재현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 중앙은행에서 CBDC 발행을 서두르고 있으며 국내 역시 CBDC 발행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자율 상승 등으로 유동성을 회수하여 인플레이션을 해결하였다면 현재에는 CBDC를 통해 자연스럽게 화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화폐 개혁이 시작된다면 비자금과 같은 블랙머니들은 빠른 속도로 귀금속, 미술품처럼 희소성 있고 가치 있는 것들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비트코인도 포함될 텐데요. 작년 국내에서는 투자 강풍이 불었고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죠. 달러와 금이 하락세에 돌입하였고 주식과 부동산이 고가를 형성하자 투자 장벽을 느꼈던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전망을 예견한 기관 투자자들까지 합세하여 2021년 비트코인이 결국 4만 달러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는 비트코인이 투자자들에게 가치를 인정받으며 4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주목받으며 미국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우호적인 분위기와 스테이블 코인 사용 허용 등의 이유가 존재하지만 포모 현상도 상승장에 한몫해 주었습니다.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의 줄임말로 본인만 소외되는 걸 두려워하는 심리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자 본인만 돈을 벌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되자 구매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구매 수요가 많아지자 기존 투자자들은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도를 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어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욱 상승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더욱 가치 있게 다가왔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경우 아름다움은 물론 희소성의 가치를 인정받아 고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워너비인 에르메스 버킨백의 경우도 인기를 유지하며 1000만원에서 수억을 호가하는 이유 역시 희소성에서 비롯됩니다.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어 희소성이 있으며 반감기를 통해 채굴의 난이도는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리미티드 제품을 선호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한정적인 수량의 희소성을 인정받기 시작하며 앞으로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칩니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 급락에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앞의 영상에서 개인 지갑에 보관만 한다면 거래소의 보유량은 감소하고 결국 거래소 내부에서 매도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그 반대가 된다면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겠죠. 1월 8일 크립토 퀀트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거래소에 약 7,752개의 비트코인이 입금되고 하루 뒤인 1월 9일부터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10일부터 11일 이틀에 거쳐서는 약 14,772개가 입금되었는데요.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 입금량과 출금량 대비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기 위해 거래소에 입금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 변동성이 커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인데 위험 부담이 큰 만큼 높은 투자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다는 장점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자산운용사 바네크가 2020년도 하반기에 제출한 신청서만큼은 승인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여론이 큽니다. 하락장 때문에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열기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비트코인 ETF 신청이 승인된다면 시장은 다시 과열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1억이 된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다면 가격은 무서운 속도로 폭등할 것입니다. ETF 승인은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을 의미하며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암호화폐가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형 호재로 작용합니다. 비트코인을 장내에서 거래할 수 있다면 거대 금융기관과 자산가들이 손쉽게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구매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 채굴량이 2100만 개밖에 되지 않는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빛을 발하고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겠죠. 한편 ETF 승인 등 어떠한 이유로 가격이 폭등하여 다시 비트코인의 과열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국내 정부는 규제에 나설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2022년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년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금액에 세율을 20% 적용하여 지방세 포함 총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폭등하여 투자를 빙자한 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극심한 과열 양상이 나타난다면 정부는 더 강한 규제를 내놓으며 더욱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2018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은 1월 11일 거래소 폐쇄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11일 하루에만 업비트 기준 시가 2,100만원대에서 1,400만원대로 30% 이상의 등락폭을 보였습니다. 거래소 폐쇄안은 박상기 전 장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으나 해당 발언일을 기점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져 박상기의 난으로 불리며 아직까지도 화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국내 정부의 개입으로 강력한 규제가 시작된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할 테고 가격이 하락하며 조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연히 김프는 다시 암호화폐 시장을 떠날 것이고 규제로 인해 김프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면 단기 조정이 아닌 장기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며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면 그대로 고점에 물리게 될 가능성 역시 커집니다. 저는 국내 정부의 개입이 시작될 기미가 보인다면 매도를 해 현금화를 시킨 뒤 저점일 때 다시 매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는 비트코인의 조정이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의 조정은 단기 급등에 의한 단기 조정으로 가격은 1차로 최대 27,000달러 선과 2차로 최대 13,000달러 선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대는 기관 투자자들을 포함한 고래들의 대량 매집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선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지지선이 무너져 해당 금액까지 혹은 더 밑으로 가격이 하락한다면 저는 비트코인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현재보다 더 악화되던 호전되던 과잉 유동성 때문에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높으며 그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경제가 정상화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면 인플레이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영상 초반에 얘기 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희소성이 있어 값어치가 나가는 미술품, 비트코인 등으로 블랙머니가 흘러들어가고 CBDC 발행으로 화폐 개혁이 시작되어 비트코인은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부의 더욱 강력한 규제가 예상되고 상반기 조정이 온다면 타이밍을 봐서 적절한 때에 매도를 한 뒤에 저점에 다시 매수를 진행하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계획입니다. 다만 투자의 100% 확신이라는 것이 없듯이 항상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맞다, 틀리다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투자를 진행하시던지 투자 상품의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요즘 유동성 증가와 포모 현상으로 인해 2030 세대의 무분별한 영끌, 비투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전세 보증금으로 암호화폐와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도 다수 볼 수 있었는데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단기 급등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된 상태고 그에 관해 거품 논란도 커지고 있어 투자자들 중에는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몰라 불안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주식시장도 거품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항상 얘기 드리는 것이지만 투자는 욕심을 버리고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본인의 판단으로 인해 나오는 결정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투자를 하셔야겠다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과하지도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욕심은 버리고 본인의 케어가 가능할 정도의 적정선에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슈론자였습니다.